여름밤에 모기 때문에 잠을 설친 적 있으시죠? 에어컨도 잘 틀고 모기향도 피웠는데 이상하게도 내 방만큼은 모기에게 인기 있는 장소가 되어버린 느낌. 도대체 왜 내 집엔 이렇게 모기가 많은 걸까요? 더 놀라운 건 모기가 싫어하는 식물이 집안에만 있어도 그 수가 확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저도 한동안 믿지 않았던 이야기였어요. 그저 인터넷 괴담 같은 느낌이랄까요? 하지만 어느 날 절박한 마음에 시도한 것이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직업상 주택을 자주 방문하는 사람입니다. 에너지 효율 컨설턴트로서 여러 가정의 여름철 전기세 절약, 습기 제거, 곰팡이 방지 같은 문제를 자주 다뤄왔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기가 거의 없거나 아예 없는 집들이 몇 군데 있었어요. 공통점이 뭘까 관찰하다 보니 그 집들엔 대부분 실내에 특정한 식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여러 사례가 반복되며 무언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우리는 보통 여름이 되면 창문을 닫고 모기향을 피우고 모기장을 치는 것 정도로 대비합니다. 하지만 모기는 매우 영리해서 잠깐 열린 문틈, 베란다의 작은 구멍 혹은 배수구를 통해서도 침입합니다. 모기 잡는 전자기구나 뿌리는 스프레이는 일시적일 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나타나고 반복되죠. 특히 아이가 있거나 반려동물이 있다면 강한 화학 성분의 제품은 쓰기도 꺼려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방법이 없다며 체념한 채 여름을 견디곤 해요. 하지만 잘 모르고 지나치는 게 있어요. 자연이 주는 해결책 말입니다. 모기가 정말 싫어하는 향과 성분을 내뿜는 식물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생각보다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거나 알아도 그게 효과가 있을까 하고 지나치곤 해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아내가 처음 바지를 들여놨을 때도 그냥 인테리어용인가 보다 생각했지 모기와 관련이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모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는 일이 사라졌어요. 그 조용한 변화가 시작이었습니다. 사실을 잘만 활용하면 전기세를 아끼면서도 자연스럽게 모기와 거리를 둘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집안 공기를 정화하면서 동시에 모기를 쫓아내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면 시도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게다가 이런 식물들은 집 꾸미기에도 효과적이라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저는 지금도 매년 여름이 되면 그 식물들을 꼭 들여놓고 있어요. 비용은 커피 몇 잔 값밖에 안 들지만 체감 효과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물론 식물만 두었다고 모든 모기가 다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식물의 향이나 성분이 모기의 접근 자체를 억제해주기 때문에 확실히 체감이 됩니다. 특히 모기의 후각이 예민하다는 특성을 잘 활용하면 생각보다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겪었고 주변 지인들에게 추천해본 결과도 상당히 좋았어요. 요즘은 심지어 어린이집이나 카페, 병원 대기실에서도 이런 식물을 활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죠. 혹시 지금 당신도 모기 때문에 여름밤을 괴롭게 보내고 있다면 너무 복잡하거나 비싼 방법 말고 식물 하나로 시작해보세요.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고 효과도 기대 이상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중에서도 특히 모기가 가장 싫어하는 세 가지 식물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한국에서도 구하기 쉽고 관리도 어렵지 않으면서 효과는 확실한 식물들이에요. 그냥 예쁜 식물이 아니라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모기를 쫓아낸다고 입증된 것들이죠. 계속해서 들어보시면 단지 모기 퇴치만이 아니라 실내 공기질 개선, 스트레스 완화, 심지어 인테리어 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비밀이 풀릴 거예요. 게다가 이미 우리 주변에 있는 식물이라면 오늘 퇴근길 마트나 꽃가게에서 바로 구입해서 집에 둘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정확히 어떤 식물이 모기에게 효과적인지 그리고 어디에 두고 어떻게 관리해야 가장 효과가 큰지를 아는 겁니다. 그 부분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처음 제가 선택한 식물은 로즈마리였습니다. 아마 요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익숙하실 거예요. 고기 요리에 한눈이 몰려주면 향이 확 살아나죠. 그런데 그 향을 모기가 아주 싫어한다는 건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저 허브 중 하나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지인의 추천으로 거실 창가에 두었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마다 윙윙거리던 소리가 사라졌거든요. 처음엔 단순히 그날은 운이 좋은 줄 알았지만 일주일, 이주일이 지나도 모기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로즈마리는 햇빛을 좋아하고 건조한 환경에서도 잘 자랍니다. 그래서 물도 자주 줄 필요가 없고 초보자도 키우기 쉬운 식물이에요.
게다가 향이 퍼지는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창문 근처나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두면 집안 전체에 은은한 향이 퍼지며 모기들을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집안 여러 곳에 로즈마리를 배치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침실, 거실, 현관 입구처럼 모기가 자주 들락거릴 만한 곳에 두었죠. 모기뿐만 아니라 그 특유의 향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효과도 있어서 일석이조였어요. 로즈마리를 드린 후 저희 어머니께도 하나 드렸어요. 시골집이라 모기가 특히 많은 곳이었는데 어머니도 효과를 바로 느끼셨죠. 게다가 물 자주 안 줘도 되니까 귀찮지 않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집에 손님이 오셨는데 향이 너무 좋다며 이거 무슨 방향제 쓰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제가 이건 식물이라고 말했을 때 다들 놀라워하셨어요. 식물이 이렇게 향이 진해요? 라며. 그만큼 로즈마리는 향이 강하면서도 불쾌하지 않아 실내에서도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점이 장점입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관심을 가진 식물은 바로 페퍼민트였어요. 민트 계열은 대체로 해충에 강하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페퍼민트는 그 중에서도 향이 강하고 모기 퇴치에 특히 효과적이라 했죠. 그래서 이번엔 작은 화분 몇 개를 더 드렸어요. 주방 근처와 욕실 앞, 특히 베란다 문 옆에 놓았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원래 저희 집은 여름이면 화장실에서 모기가 자주 나왔는데 페퍼민트를 놓은 후로는 그 출현 빈도가 확연히 줄었습니다. 이 식물의 좋은 점은 로즈마리와 마찬가지로 관리가 쉽다는 겁니다. 다만 햇빛을 조금 더 좋아해서 밝은 곳에 놓는 게 좋아요. 그리고 페퍼민트는 성장 속도가 꽤 빨라서 금방 무성해지거든요. 잘라서 차로 마시거나 잎을 문지르면 손에 향이 배어 있어 외출 시에도 모기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여름에 종종 페퍼민트 잎을 따서 팔목에 살짝 문지르고 냈어요. 천연 모기 퇴치제 같은 느낌이랄까요? 인공향이 아니니까 아이에게도 안심이고 반려동물 있는 집에서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죠. 그렇게 로즈마리와 페퍼민트를 집안 곳곳에 배치하고 나니 모기를 위한 스프레이나 전기 퇴치기를 거의 쓰지 않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건 이런 변화가 화학 제품을 줄이고 자연에 더 가까운 생활을 하게 만들어준다는 점이에요. 향이 있는 공간은 사람의 기분에도 영향을 미쳐요. 스트레스를 줄이고 집중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주죠. 그러다 보니 아이 공부방에도 하나 놔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꼭 추천드리고 싶은 식물이 있어요. 아마 이름만 들으면 좀 낯설 수 있는데 바로 제라늄입니다. 꽃이 피는 허브인데 그 향이 모기의 접근을 강력히 차단해줍니다. 특히 시트로넬라 제라늄이라는 품종은 모기 퇴치용으로 따로 개량된 것도 있어요. 처음 꽃집에서 추천받고 반신반의하며 하나 드렸는데 그해 여름은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침실 창가에 하나 두고 잤는데 밤새 모기 때문에 뒤척일 일이 없었어요. 향이 진하고 독특해서 싫어할 수도 있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의외로 가족들 모두 좋아하더라고요. 오히려 방향제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꽃도 예뻐서 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게다가 제라늄은 해충 외에도 초파리 같은 벌레들도 싫어해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보관하는 부엌 근처에도 두면 효과적이에요. 식물 하나만으로 벌레를 줄이고 인테리어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면 이보다 좋은 선택이 있을까요? 물론 제라늄은 물 관리에 약간의 주의가 필요하긴 해요. 과습하면 뿌리가 썩을 수 있기 때문에 흙이 마른 걸 보고 주는 게 좋습니다. 그만큼만 유의하면 초보자도 충분히 키울 수 있는 식물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 식물을 집에 두고 나니 여름이 기다려질 정도였어요. 물론 처음엔 반신반의하며 시작했지만 지금은 주변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추천하는 비밀 무기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모기장을 펴고 스프레이 뿌리고 전자기기를 여러 개 쓰면서도 매번 물리고 스트레스 받았는데 이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연의 힘이 이렇게 강력하다는 걸 직접 체험하고 나니 인생이 조금 더 단순해지고 평화로워졌다고 느껴집니다. 사실 이 세 가지 식물이 이렇게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전 저도 여러 번 실패를 겪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모기 퇴치 식물이라고 검색해서 구입한 적도 있었고 분무형 식물 오일을 사서 집안 곳곳에 뿌려보기도 했죠. 그런데 왜 그런지 효과는 일시적이고 며칠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역시 식물로는 안 되는 건가 보다 하며 포기할 뻔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저처럼 많은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단지 식물만 들여놓고 모기가 사라지겠지 하고 방치해버리는 겁니다. 모기가 싫어하는 향은 분명히 있지만 그 향이 제대로 퍼지지 않거나 식물 자체가 건강하지 않으면 그 효과도 거의 나타나지 않거든요.
햇빛도 부족하고 물도 제대로 못 주면 그저 조용히 죽어가는 화분이 될 뿐이에요. 두 번째는 식물을 잘못된 위치에 두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침실 구석 어두운 곳, 바람이 통하지 않는 서랍 위 혹은 욕실 안쪽 코너 같은 곳에 두면 식물의 향이 퍼지기 어렵고 결국 효과가 거의 없어요. 모기가 자주 들어오는 창문 근처, 바람이 드나드는 통로, 사람이 자주 머무는 공간 근처에 놓아야 향이 퍼지면서 모기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양보다 질을 무시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식물 하나 정도로 되겠어? 하며 화분을 잔뜩 사들이다가 관리가 어려워지고 결국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적절한 위치에 한두 개만 잘 두어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욕심내서 로즈마리와 페퍼민트를 각 방마다 잔뜩 들였던 적이 있어요. 하지만 며칠 지나서야 깨달았죠. 정작 물 주기도 어렵고 햇빛도 부족해서 대부분 시들해졌거든요. 그 후로는 꼭 필요한 곳에만 잘 돌볼 수 있는 만큼만 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게 바로 식물의 성장 상태입니다. 건강한 식물에서 나오는 향이 가장 진하고 강하죠. 그런데 물을 너무 자주 주거나 환기가 안 되거나 흙이 적절하지 않으면 식물이 스트레스를 받아 향이 약해집니다. 그럼 당연히 모기에게도 별 효과가 없겠죠. 특히 로즈마리는 뿌리가 습기에 약하므로 배수가 잘 되는 흙을 써야 하고 페퍼민트는 햇빛을 자주 쬐어야 향이 더 강해져요. 제라늄도 마찬가지로 꽃이 잘 피려면 어느 정도 밝은 환경이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흔히 하는 실수는 인공 방향제와 같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물을 두고도 습관처럼 방향제를 뿌리거나 디퓨저를 사용하는데 그 인공향이 식물의 천연향을 덮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향이 강한 디퓨저나 방향제는 식물의 휘발 성분과 섞여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어느 날 그걸 직접 체험했어요. 거실에 제라늄을 놓고 있었는데 아내가 새로 산 향기 나는 캔들을 켰더니 그날 밤부터 다시 모기가 등장했습니다. 처음엔 몰랐는데 며칠간 그 캔들을 안 켜니까 다시 조용해졌어요. 그걸 보고 나서야 향이 겹치면 안 되는구나 하고 깨달았죠. 이런 여러 가지 실수와 경험들을 통해 저는 비로소 식물의 효과를 온전히 끌어내는 방법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면 누구나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냥 무작정 식물을 사다 두는 게 아니라 왜 그 식물이 효과가 있는지, 어떤 조건에서 그 효과가 극대화되는지를 알면 작은 화분 하나가 여름의 불청객들을 막아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는 거죠. 게다가 저는 요즘 아이와 함께 식물 키우는 재미에 푹 빠졌어요. 물 줄 때마다 아이가 이제 모기 도망가겠지 하며 웃는데 그런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그저 귀찮아서 피하던 화분 관리가 이제는 하루 중 가장 마음이 편해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만약 지금도 그거 그냥 기분 탓 아니야? 효과 있을까? 하고 의심하고 계시다면 저처럼 작은 실수부터 먼저 점검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어쩌면 지금 그 식물은 충분한 효과를 낼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있었을 수도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정말 식물 향기만으로 모기를 쫓을 수 있나요? 라고요. 사실 저도 처음엔 그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까 싶었어요. 하지만 조금만 원리를 들여다보면 왜 로즈마리, 페퍼민트, 제라늄 같은 식물이 모기에게 그렇게 효과적인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이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이야기예요. 우선 모기는 매우 예민한 후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나 동물의 땀, 채취, 이산화탄소를 감지하는 능력이 굉장히 발달해 있어서 아주 멀리서도 먹잇감을 찾아낼 수 있죠. 그런데 그 예민한 후각이 오히려 식물의 특정 향기에 압도당하면 방향을 잃거나 접근 자체를 꺼리게 되는 거예요. 특히 로즈마리나 페퍼민트에는 리날룰, 페퍼민트, 캄퍼 같은 천연 방향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물질들은 해충에겐 불쾌한 냄새이자 감각을 마비시키는 작용까지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페퍼민트에서 나는 멘톨 성분은 상쾌하고 시원한 느낌을 주는데 이는 사람에게는 기분 좋은 자극이지만 모기에게는 신경을 자극하는 강한 스트레스 요인입니다. 멘톨이 공기 중에 퍼지면 모기의 더듬이와 감각기관이 혼란을 일으켜 방향 감지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그 결과 모기가 해당 공간에 머무는 걸 꺼리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 이상한 냄새가 나는 곳, 뭔가 위험한 공간으로 인식하게 되는 거죠.
로즈마리에 들어있는 camphor와 리날롤 성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물질들은 살충제나 방충제에서도 종종 사용되는 성분인데 식물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할 경우에는 화학약품보다 훨씬 순하면서도 충분한 효과를 냅니다. 특히 리날롤은 사람에게는 라벤더 같은 편안한 향기로 느껴지지만 모기에게는 공격적인 향기로 작용해 접근을 막습니다. 그래서 로즈마리를 창가나 침대 머리맡에 두면 잠자는 동안도 안정감 있게 모기 적정 없이 쉴 수 있는 거예요. 제라늄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제라늄의 꽃과 잎에서 발생하는 향기에는 시트로넬롤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건 여러분도 익숙할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쓰는 모기 기피제나 팔찌에서 맡았던 향이 바로 이 성분입니다. 인공적으로 만든 시트로넬라 오일과는 달리 식물 자체에서 발산되는 향은 더 순하고 은은하게 퍼지지만 효과는 놀랍도록 비슷해요. 실제로 어떤 연구에서는 제라늄의 향기만으로도 70% 이상의 모기 접근을 막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성분들이 단순히 모기를 쫓는 것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의 신경계를 안정시켜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물을 곁에 두면 모기 걱정도 줄고 동시에 마음도 편안해지는 이중 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 향기가 정신 건강과도 연결된다는 점에서 보면 이건 단순한 모기 퇴치 이상의 가치가 있는 셈이죠. 물론 식물의 향이 퍼지는 방식에도 원리가 있습니다. 식물은 광합성을 하면서 낮 동안 활발하게 휘발성 오일을 공기 중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두면 그 효과가 배가 돼요. 바람이 드나드는 창문 근처에 식물을 두면 향기가 더 넓게 퍼지기 때문에 모기가 들어오려는 입구 자체를 차단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실내 온도가 올라가면서 휘발 속도도 빨라지고 향이 더 짙게 퍼지기 때문에 식물의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어요. 이런 과학적 원리를 알고 나니 그동안 효과를 느끼지 못했던 이유도 명확해졌어요. 제가 처음에 식물을 거실 구석 어두운 곳에 두었을 때는 거의 아무 향도 나지 않았고 당연히 모기도 계속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식물을 창가 가까이 옮기고 흙을 바꾸고 햇빛을 자주 쬐게 하니 며칠 만에 실내 공기 자체가 달라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향이 은은하게 퍼지고 모기도 거의 사라졌죠. 똑같은 식물인데도 조건만 바뀌니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 겁니다. 식물의 효과는 향의 농도와 지속 시간에 갈려 있습니다. 향이 짙고 오랫동안 유지될수록 모기에겐 더 강한 방어벽이 되죠. 그래서 잎이 무성하고 건장하게 자라는 상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단순히 꾸미기용 식물이 아니라 집을 지키는 천연 방패라고 봐야 해요. 화학약품처럼 눈에 띄는 연기나 냄새가 나는 건 아니지만 조용히 공기 중에 작용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결국 우리가 모기를 막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무기가 바로 식물이라는 걸 과학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셈이죠. 향으로 모기의 방한 감각을 혼란시키고 접근을 차단하며 동시에 사람에게는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이 놀라운 작용은 단지 보기 좋은 초록잎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걸 알고 나면 더 이상 식물을 장식으로만 보지 않게 될 거예요. 사실 이렇게 식물의 원리와 성분에 대해 설명을 들으면 그럴듯하다는 생각은 들지만 실제로 효과가 있었는지 궁금해지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만난 몇 분의 실제 경험담을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이건 단순한 후기나 광고가 아니에요. 모두 일상 속에서 불편함을 느끼던 분들이 식물 하나로 삶의 질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분은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한 30대 맞벌이 부부입니다. 두 분 다 퇴근이 늦고 여름이면 창문을 조금 열어놓고 자는 게 습관이었대요. 그런데 새벽마다 모기 때문에 깨고 아이도 얼굴에 벌겋게 물린 채 일어나는 날이 많았다고 해요. 전기 모기채, 살충 스프레이, 모기향까지 다 써봤지만 만족스럽지 않았고 아내분은 임신 중이라 화학 제품 사용도 불안했죠. 그러던 중 우연히 제가 진행한 여름철 절전 강의에서 모기 퇴치 식물 이야기를 듣고 반신반의하며 로즈마리와 제라늄을 각 하나씩 구입해 창문 옆에 놓았다고 해요. 처음엔 뭐가 달라지겠어 하는 마음이었다가 딱 일주일 후부터 바뀌기 시작했답니다. 그전엔 새벽마다 윙윙 소리에 놀라서 일어나곤 했는데 어느 순간 조용한 밤이 계속되더라는 거예요. 특히 아이가 밤새 안 깨고 푹 자는 걸 보고 이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확신하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또 다른 이야기는 인천의 한 원룸에서 자취하던 대학생입니다. 여름마다 벌레 때문에 창문을 잘 못 열고 지내다가 페퍼민트를 베란다 앞에 하나 놓은 후로는 밤마다 시원하게 창문 열고 자도 괜찮았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그 방은 통풍이 잘 안 되는데도 향이 돌면서 모기뿐 아니라 초파리도 거의 없어졌다고 했어요. 특히 페퍼민트는 따서 찬물에 띄워 마시거나 손에 문질러서 외출용 기피제로도 활용하니 활용도가 높다고 하셨어요. 이런 이야기들은 저에게도 계속해서 확신을 줬습니다. 저는 처음엔 혼자만의 착각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올여름은 모기가 좀 적었나? 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처럼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같은 변화를 체감했다는 걸 들으면 이건 진짜다 싶은 거예요. 특히 같은 조건에서 식물이 없었을 땐 모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다가 식물을 들인 후엔 평온한 밤을 보내게 되었다는 공통점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증거였죠. 그리고 또 인상 깊었던 분은 서울 강동구에 사시는 60대 어르신이셨어요. 이분은 당뇨병을 앓고 있어서 모기 물리면 상처가 잘 아물지 않아 고생이 많으셨대요. 병원에서도 모기 조심하라는 얘기를 자주 들었고요. 그런데 아들이 로즈마리 화분을 몇 개 사다 드리고 거실과 안방, 베란다에 놓아드렸는데 처음엔 이런 게 효과 있겠어? 하시다가 2달이 지나면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상하게 요즘 모기가 없어졌어. 신기하지? 라고요. 그분은 이후로 작은 화분을 더 들여서 방문하는 지인들에게도 하나씩 나눠주셨답니다. 무엇보다 이분은 식물 키우는 재미도 다시 찾게 되셨다고 했어요. 예전엔 자주 시들고 곰팡이 생기곤 했는데 로즈마리와 제라늄은 비교적 관리가 쉬워서 매일 아침 물 주는 시간을 기대하게 되셨다고요. 그게 단지 모기 퇴치 효과만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를 만들어주는 기쁨이 된 거죠. 모기가 없어졌을 뿐인데 집 분위기가 이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어 라는 그분의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이처럼 식물 하나가 단지 해충을 막는 도구를 넘어서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일상의 질을 높이고 심지어 정서적인 안정감까지 줄 수 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보통 뭔가를 바꾸려면 돈이 많이 들고 복잡하다고 생각하지만 때론 가장 단순한 방법이 가장 확실한 해답이 되기도 합니다. 저도 처음 식물을 들여놓을 땐 그냥 인테리어 겸 해충 방지용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름이 되면 가장 먼저 준비하는 게 이 3가지 식물이 됐습니다. 전기세도 아끼고 아이도 안 물리고 집도 예뻐지고 기분도 좋아지니 이보다 좋은 해결책이 있을까 싶어요. 혹시 지금까지도 모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너무 거창한 방법 말고 오늘 작은 화분 하나부터 시작해 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직접 체험해 보신다면 오늘 이 영상에서 들은 이야기들이 단순한 말이 아니었다는 걸 곧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아마 마음 한구석엔 이런 생각이 들고 계실지도 몰라요. 진짜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는데 왜 나는 여태 모르고 있었을까 하고요. 사실 그렇죠. 우리 주변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기 때문에 여름밤을 제대로 못 자고 아이들이 물려서 고생하고 집안에 화학약품 냄새가 가득한 생활을 당연한 듯 받아들이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전기세를 더 내거나 몸에 해로운 약품을 계속 뿌리거나 모기장을 치고 덥게 자는 생활은 이제 끝내도 돼요. 단지 식물 하나로요. 그렇다고 어려운 걸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따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큰 돈을 들일 필요도 없어요. 오늘 마트에 들러 커피 한 잔 값이면 살 수 있는 화분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이에요. 혹시라도 나중에 해봐야지, 시간 나면 화분 사야지 하고 미루고 있다면 이 여름이 또 지나가고 내년 여름에도 똑같이 모기와 싸우며 밤을 지새우게 될지 몰라요. 사실 우리는 아주 작은 행동 하나로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는 순간들을 종종 그냥 흘려보내곤 하죠.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이 그 흐름을 바꾸는 첫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요. 당장 집안에 창문이 많은 쪽, 아이가 자는 방, 모기가 자주 나오는 화장실 근처를 한번 둘러보세요. 그리고 어떤 공간에 어떤 식물이 필요할지 그려보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굳이 화분을 사지 않아도 괜찮아요. 일단 방향부터 바꾸는 거예요. 내가 무심코 지나쳤던 창가 자리에 식물이 놓인 모습을 상상하고 그 향이 집안을 채우는 장면을 그려보세요. 그렇게 머릿속에 장면이 그려지기 시작하면 행동은 금방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영상에서 들은 정보가 신기하네 하고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만 알기엔 너무 아까운 내용이잖아요. 지금 부모님 댁에 모기 많다고 하셨던 분들, 아기 키우는 친구가 화학제품 걱정한다고 했던 이야기, 반려동물 키우는 지인이 모기 기피제 찾고 있던 모습 떠오르지 않으세요? 그 분들에게 이 영상을 한 번만 공유해주세요. 별거 아닌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여름밤을 바꾸고
아기의 피부를 지켜주고 어르신의 상처를 막아주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댓글로도 함께 소통해요. 나도 오늘부터 화분 하나 드렸어요. 저는 창가에 제라늄을 뒀더니 확실히 효과 있어요. 아이 방엔 로즈마리가 최고네요. 같은 짧은 경험 하나하나가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이건 단지 모기를 없애는 방법을 알려주는 영상이 아니에요. 더 나은 여름, 더 건강한 실내 생활, 더 자연 친화적인 선택을 함께 만들어가는 시작이에요. 식물 하나로 달라질 수 있는 삶, 여러분도 직접 느껴보셨으면 해요. 그리고 그 변화를 함께 나누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우리는 더 이상 무기력하게 모기에게 당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안 사람이니까요. 이제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오늘도 모기향을 켜고 잠들 것인가? 아니면 초록빛 식물 하나로 조용한 밤을 선물 받을 것인가? 저는 후자를 선택했고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그럴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로즈마리, 페퍼민트, 제라늄은 대부분의 꽃가게나 대형마트, 심지어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식물들의 효과를 한층 높일 수 있는 작은 팁들이 있어요. 이건 제가 몇 년 동안 직접 경험하고 여러 사람들의 후기에서 얻은 아주 현실적인 방법들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바로 실천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화분 위치와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모기는 주로 창문, 대수구, 베란다 등 외부와 연결된 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식물을 단순히 거실 구석에 놓는 것보다는 그 출입구 근처에 배치하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특히 햇빛이 잘 드는 발양 창가에 식물을 두면 향이 공기 중으로 자연스럽게 확산되면서 모기가 아예 근처에 접근하기 어렵게 만들어요. 같은 화분이라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효과가 몇 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팁은 잎을 손으로 살짝 문지르는 것이에요. 식물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정도로 가볍게 문지르면 식물의 향 성분이 더 강하게 퍼져요. 저녁 시간 창문을 열기 전이나 자기 전에 몇 장의 잎을 살짝 문질러 향을 공기 중에 퍼뜨리면 마치 천연 방향제를 뿌린 듯한 효과를 볼 수 있죠. 특히 페퍼민트나 제라늄은 이 방법이 아주 효과적이에요. 세 번째는 여러 식물을 조합하는 것입니다. 모기에게는 특정 성분보다 다양한 향이 섞여 나올 때 더 큰 스트레스를 준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로즈마리, 페퍼민트, 제라늄을 같은 공간에 적절히 배치했어요. 예를 들어 침실에는 제라늄 하나, 거실 창가에는 로즈마리 2개, 주방 옆엔 페퍼민트 하나. 각각의 향이 섞이면서 모기에게는 더욱 불쾌한 환경이 되는 거죠. 물론 향이 너무 강하지 않도록 공간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아마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 부분, 바로 식물을 어디서 저렴하게 혹은 무료로 구할 수 있냐는 건데요. 요즘 한국에서는 지역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여름철 친환경 해충 방지 캠페인을 통해 허브나 기피식물을 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특히 아이들이 있는 가정이나 고령자가 사는 집을 대상으로 한정 수량 제공되기도 하니 평소 관할 주민센터 공지사항을 살펴보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몇몇 마을 공동체 카페나 아파트 입주민 모임에서도 플랜테리어 체험 행사 같은 걸 열면서 모기 기피 식물을 나눠주는 활동을 하기도 해요. 제가 사는 지역에서도 작년에 주민자치센터에서 로즈마리 100개를 선착순 나눠줬고 많은 분들이 받으셨죠. 이런 행사들은 참여도 쉽고 정보를 얻는 데도 좋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살펴보시면 의외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여름 시즌에는 기피식물 세트를 할인하는 경우가 많아요. 모기 안녕 세트라든지 여름 생존 허브 3종 같은 이름으로 로즈마리, 페퍼민트, 제라늄을 함께 구성해 저렴하게 파는 곳도 많죠. 특히 배송 중 파손 걱정이 적은 작은 화분들은 가격도 착해서 부담 없이 시도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물을 관리하면서 모기 퇴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환기와 청결도 잊지 말아야 해요. 식물 자체는 모기를 막아주지만 실내에 고인물이 있거나 음식물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다면 그 효과가 반감될 수 있거든요. 식물과 함께 실내 환경을 같이 신경 쓰면 훨씬 강력한 모기 방어 시스템이 완성됩니다. 이런 다양한 팁과 정보들을 알고 보면 단지 식물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의 생활 습관까지 바뀌게 돼요. 그게 바로 이 방법의 진짜 매력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이제 여름마다 새로 화분을 사기보다 작년에 키우던 아이들을 잘 관리해서 다시 생기를 불어넣는 재미도 느끼고 있어요. 해가 지기 전 창문 옆에 앉아 향을 맡으며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평화로운 시간 중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단순히 모기 쫓는 식물이라는 기능적인 시각을 넘어서 이 식물들과 함께하는 일상의 여유와 만족감까지 꼭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이 여름 여러분에게 가장 값진 선물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집 어딘가엔 무심코 열린 창문 사이로 모기가 또 한 마리 들어왔을지도 몰라요. 그 작은 생물이 얼마나 큰 불편을 주는지 우리는 매년 겪으며도 매번 비슷한 방식으로 대응해왔죠. 하지만 올해는 조금 다르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더 이상 스프레이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고 매일 모기장 펴고 걷는 번거로움 없이 단지 식물 하나로 그 모든 불편을 줄일 수 있다면 너무 좋지 않을까요? 우리는 종종 커다란 해결책만을 찾느라 발밑에 놓인 가장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을 지나치곤 합니다. 하지만 이젠 알게 됐어요. 초록빛 잎사귀 하나, 향기로운 허브 한 그루가 삶을 얼마나 바꾸는지를요. 눈에 띄는 변화가 하루아침에 생기진 않더라도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되죠. 아, 요즘은 모기 소리가 들리지 않네? 밤에 편하게 자게 되었네. 그렇게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달라진 일상이 우리 곁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건 단지 모기만이 아니라 삶의 태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요. 화학적인 것에서 자연으로, 복잡함에서 단순함으로, 막연한 포기에서 조용한 선택으로. 저는 그 변화를 경험하면서 비로소 실감했어요. 우리가 삶 속에서 느끼는 불편함의 대부분은 거창한 해결책이 아니라 아주 작은 선택 하나로 바뀔 수 있다는 걸요. 그리고 여러분도 지금 그 선택의 문 앞에 서 계신 겁니다. 이제 저는 바라고 싶어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중 단 한 사람이라도 오늘 꽃집에 들러 로즈마리나 제라늄 하나를 손에 들게 되길. 그리고 그 식물이 여러분의 여름을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향기롭게, 조금 더 평화롭게 만들어주길. 그렇게 매일매일 조금씩 달라지는 변화를 통해 삶이 조금 더 가벼워지고 웃음이 많아지기를. 누군가에게는 단지 허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에겐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에겐 이제 그 식물이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여름을 견디는 도구가 아니라 여름을 즐기는 동반자로. 그리고 그 소중한 경험을 여러분만 간직하지 마세요. 나눠주세요. 이 영상의 이야기처럼 나의 변화처럼 그 작은 초록의 기적을 다른 사람도 느낄 수 있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릴 게 있어요.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느낀 점을 남겨주세요. 혹시 이미 로즈마리를 키워보고 계셨다면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도 듣고 싶어요. 아직 시작하지 못했다면 나도 해볼게요 라는 한마디도 좋아요. 여러분의 말 한 줄이 누군가에겐 시작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가족이나 친구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한 사람의 작은 선택이 한 가정의 평화로운 여름을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요. 올해 여름 우리는 모기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약도 기계도 아닌 초록빛 자연의 힘으로. 그리고 그 변화는 지금 여기서 여러분의 선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화분 하나, 그 안에 담긴 초록색의 마법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그 손으로 문을 열고 햇살 아래 향기로운 여름을 맞이해보세요. 고맙습니다.